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AIML 전문 솔루션 아키텍트 김대근입니다. 머신러닝의 급격한 발전과 트랜스포머 기반 거대 모델의 대두, 그리고 코드의 간소화로 많은 분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쉽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딥러닝을 빠르게 채택하고 있으며 인프라, 알고리즘 및 전문 인력 양성으로 프로덕션 배포를 위한 모델 서빙 주기도 훨씬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덕션 배포의 큰 걸림돌은 역시 비용일 텐데요. 이번 강연에서 모델 서빙 비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추론 가속기를 오버뷰와 데모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이퍼커넥트의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김선호님께서 직접 소개하는 실제 적용 사례와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 2012년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알렉스넷에서 약 6천만 개의 파라미터 개수를 자랑했지만 트랜스포머 논문 발표 이전까지는 파라미터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버트를 기점으로 파라미터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에 공개된 구글의 버트가 약 3억 4천만 개, 2019년 공개된 오픈 AI GPT-2가 약 15억 개, 2020년 공개된 구글의 T5가 약 110억 개의 파라미터로 파라미터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GPT-3에선 무려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사용되었고 메가트론이 약 5300억 개, 구글의 스위치C는 무려 1조 6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사용되었죠. 물론 파라미터 개수가 많은 모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중순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스테이블 디퓨저 모델은 8.9억 개에 불과하죠. 하지만 전반적인 파라미터 개수의 증가는 모델 서빙에 여러 난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초거대 모델을 그냥 추론하려면 모델이 메모리 부족으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메모리에 올라간다 해도 스루풋과 레이턴시가 좋지 못하죠. 따라서 화면과 같이 다양한 최적화 옵션들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경량 모델과 소프트웨어로 모델을 최적화했다 해도 거대 모델을 CPU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GPU를 검토할 수 있지만 GPU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걸림돌이죠. 이때 맞춤형 칩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요구하는 조건들만 충족하면 GPU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 GPU에 버금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아마존에서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추론칩이 바로 다음에 소개할 인퍼런시아 칩인데 이 칩이 내장된 전용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GPU보다 훨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인퍼런시아 칩이 최초로 탑재된 인프1 인스턴스는 2019년 12월 리인벤트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인퍼런시아 칩이 최대 16개 내장되어 있으며 2세대 인텔 제온 프로세서 및 최대 100GBps 네트워킹이 제공해서 높은 스루풋이 가능하죠. 그리고 인퍼런시아 칩에 맞게 컴파일된 모델을 추론하고 프로파일링하는 소프트웨어 특기신 뉴런 SDK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런 SDK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지원하는 모델과 연산자들이 계속 확대되었고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널리 사용되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시와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엔비디아 트리톤 서버, AWS 관리형 서비스인 ECS, EKS, 세이지메이커와도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서빙 인프라 구축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먼저 세이지메이커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퍼런시아 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인퍼런시아 칩에는 최대 128테라플롭스를 수행하는 4개의 1세대 뉴런 코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뉴런 코어 내에는 텐서 엔진, 스칼라 엔진, 벡터 엔진이 자체 내장되어 있으며 행렬 곱셈 및 풀링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MB의 대용량 온칩 캐시와 DMA 엔진이 내장된 8기가 D램 메모리로 구성된 2단계 메모리 계층으로 딥러닝 모델 추론을 빠르게 수행하죠.
그리고 각 뉴런 코어를 활용하여 데이터 병렬화, 모델 병렬화를 적용하면 스루풋과 레이턴시를 더욱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inf1 인스턴스 타입은 4가지 종류를 제공합니다. inf1.xlarg와 inf1.2xlarg는 단일 인퍼런시아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inf1.6xlarg는 인퍼런시아 칩이 4개 내장되어 있고 inf1.24xlarg는 인퍼런시아 칩이 16개 내장되어 있죠. 따라서 뉴런 코어를 최소 4개에서 64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비용이 GPU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 잘 와닿지 않으실 거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가장 저렴한 GPU 인스턴스인 엔비디아 T4 GPU 기반 G4.Xlarg가 서울 리전에서 시간당 과금이 2023년 1월 기준 0.647달러인데 inf1.xlarg는 시간당 0.28달러입니다. G4.12xlarg는 T4 GPU가 내장되어 있는데 시간당 4.812불입니다. inf1.6xlarg는 시간당 1.453불에 불과하죠. 그리고 작년 리미트에서 최초로 발표된 inf2 인스턴스 타입은 더욱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2세대 뉴런코어가 탑재된 인퍼런시아 2칩이 탑재되어 있으며 메모리가 전 세대보다 2배 증가하고 트랜스포머 기반 딥러닝 모델, 특히 디코더 모델의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프리뷰 기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서 안내된 웹사이트로 프리뷰를 신청하세요. 자, 그런데 추론 전용 칩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서빙하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킷이 AWS 뉴런 SDK입니다. 뉴런 SDK는 컴파일러, 런타임 드라이버 및 프로파일링 도구의 3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런은 AWS 공식 GitHub에서 설치 가이드와 예제 코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GitHub에는 AWS 공식 가이드를 보완하여 우분투와 아마존 리눅스 2에서 단일 셀 스크립트 실행만으로 간단하게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기본적인 모델 컴파일과 벤치마킹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이 세팅됐다면 모델을 뉴런 컴파일러로 컴파일합니다. 컴파일 작업은 인펀 인스턴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랩탑이나 AWS의 컴퓨팅 인스턴스로 수행하셔도 됩니다. 파이토치 프레임워크 상에서 컴파일을 수행하면 내부적으로 트레이싱을 거쳐 계산 그래프를 중간 표현 단계로 변환합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인퍼런시에서 지원하는 연산제대에 최적화를 수행하는 거죠. 컴파일 과정에서 인퍼런시를 얼마나 활용한지를 퍼센티지로 볼 수 있는지 뉴런이 버전업되면서 퍼센티지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컴파일된 뉴런 모델은 인퍼런시아 인스턴스에서 뉴런 런타임으로 로드합니다. 뉴런 모델을 로드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인퍼런시아 인스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뉴런 런타임은 직접 설치해도 되지만 ECR 리퍼스토리에서 가져야 사용할 수도 있죠. 모델 컴파일과 추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이티브하게 지원하는 모델은 토치.뉴런.트레이스 함수로 컴파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백견이 불여일탈하고 직접 예제 코드를 치면서 따라해보세요. 뉴런이 버전업되면서 인퍼런시아로 추론이 가능한 모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모델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곧 선보이게 될 2세대 뉴런코어가 탑재된 인퍼런시아 2 인스턴스는 디코더 모델을 네이티브하게 지원하고 초고대 모델의 분산 추론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하는 모델 네트워크와 로드맵도 공개되어 있으니 화면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도 로드맵에 반영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런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는 단일 뉴런 코어로 모델을 추론하지만 퍼포먼스 개선을 위해 여러 뉴런 코어를 사용하는 데이터 병렬화와 모델 병렬화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병렬화부터 살펴보죠.
데이터 병렬 활성 시에 모델의 사본이 각 뉴런 코어에 복사되고 추론에 의한 미니 배치 입력 데이터는 각 뉴런 코어에 분산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여러 데이터를 추론해야 하는 경우 서버 사이트 배치 단위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루풋이 큰 폭으로 개선됩니다. 코드에서는 데이터 패러런만 묶어주면 간단히 데이터 병렬화를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동적 배치 모델을 활성화하면 임의의 배치 크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뉴런 SDK 최신 버전에서는 디폴트로 동적 배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뉴런 런타임에서 사용자의 배치 크기에 따라 패딩을 수행하거나 뉴런 코어 개수만큼 분배함으로써 최적의 미니 배치 크기로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레이턴시가 훨씬 중요하고 배치 크기는 1이라도 상관없다 한다면 굳이 데이터 병렬 모델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레이턴시 단축을 위해서는 뉴런 코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델의 병렬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뉴런 코어 파이프라인 모델을 활성화하여 모델을 컴파일하면 뉴런 컴파일러는 각 뉴런 코어의 계산 그래프의 레이어를 분할하고 각 뉴런 코어의 온칩 메모리에 레이어의 모델 파라미터를 캐싱합니다. 뉴런 런타임으로 추론 시에는 온칩이 캐싱된 모델 파라미터로 포워드 패스를 처리하므로 온칩에서 전체 모델을 캐시합니다. 즉, 외부 메모리 액세스 비용을 피할 수 있죠. 적절한 파이프라인 개수는 실험을 통해 도출된 화면의 공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뉴런 컴파일러를 컴파일한 모델을 본격적으로 서빙하기 전에 로드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AWS에서는 뉴런 모델의 로드 테스트를 간단하게 수행하는 뉴런 퍼프라는 벤치마킹 툴킷을 공개했습니다. 모델이 준비되면 단 한 줄의 코드로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로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레이턴시와 스루풋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결과 리포트는 CSV나 JSON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만 벤치마크를 수행하지만 여러 모델을 리스트로 포함해서 동시에 로드 테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약 3분 30초간의 데모를 통해 뉴런 모델을 컴파일하고 벤치마킹하는 법과 추론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에 사용한 코드를 GitHub에 공개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적극 활용하세요. 먼저 모델 컴파일 데모입니다. 사전 학습된 디스트리버트 기반 인코드 모델로 감성 분류를 수행하는 친숙한 코드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코드와 다를 게 없죠. 이제 여기에서 뉴런 모델을 컴파일하는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볼게요. 먼저 모델이 컴파일 가능한지 Analyze 모델 함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필수로 수행할 필요는 없지만 컴파일 전 사전에 확인하면 좋겠죠. 함수 결과값을 보면 인퍼런시에서 어떤 연산자가 지연되는지 몇 %만큼 커버하는지 볼 수 있는데 버튼은 최저가가 잘 되어 있어서 100%에 육박합니다. 이제 모델을 컴파일할 차례입니다. 여기까지는 인퍼런시 전용 인스턴스가 굳이 필요 없다는 점 다시 기억해 주세요. 토치.뉴런.트레이스 함수 한 줄로 간단하게 컴파일이 가능합니다. 앞선 애널라이즈 함수에서 오류 없이 잘 넘어간다면 컴파일이 잘 되고 레이턴시 개선을 위해 모델 병렬화가 필요하면 별도의 뉴런 코어 파이프라인 인자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유즈 케이스에 따라 여러 버전의 뉴런 모델을 컴파일하셔도 되죠. 컴파일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약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은 컴파일이 완료되면 추론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뉴런 모델을 추론할 때는 인퍼런시아 전용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최초 추론할 때는 웜업 때문에 속도가 약간 느린데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추론이 수행됩니다. 따라서 모델을 프로덕션에 올릴 때에는 웜업으로 추론을 몇 번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샘플 텍스트로 감성 분류를 수행해 볼게요.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프리딕터 함수로 I recommend movie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긍정 결과가 기대될 텐데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은 부정 감성이고 1은 긍정 감성입니다. 유사하게 I do not recommend movie는 부정 감성으로 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모로 앞선 과정에서 컴파일한 모델을 로드 테스트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로드 테스트를 위해 두 가지 함수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함수는 레이턴시를 측정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로 먼저 1000번 추론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경량화 버튼 모델이라 1000번 추론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죠. P99 레이턴시도 4ms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함수인 벤치마크 뉴런 퍼프는 뉴런 퍼프 API로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로드 테스트를 약 10분간 수행합니다. 별도의 옵션을 주지 않으면 최대 뉴런 코어 개수만큼 모델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멀티스레드로 동시 추론을 수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벤치마크 빌트인 함수로 수행하죠. 이제 메인 함수를 바꿔서 벤치마킹을 해볼게요. 제가 테스트한 환경은 infant.6s 라지 인스턴스로 4장의 인퍼런시아 칩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16개의 모델을 동시에 띄울 수 있습니다. 약 8분의 시간이 경과 후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레이턴시뿐만 아니라 스루풋과 100만 건 추론에 대한 예상 비용도 같이 산출해집니다. 결과값 예시로 16개의 모델을 노드하고 동시에 2명 요청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2000문장까지 처리 가능하죠. 데모를 통해 인퍼런시아로 모델을 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델 로딩뿐만이 아니라 모델 서빙 연동이 쉽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텐서플로우 뉴런 서빙을 통해 곧바로 텐서플로우 기반 모델을 서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담 없이 기존 세이지메이커 서빙과 동일한 방법으로 엔드포인트를 띄울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네오 API를 컴파일 잡에 띄어서 컴파일할 수도 있지만 컴퓨팅 인스턴스 프로비저닝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환경에서 직접 뉴런 SDK로 모델을 컴파일해서 엔드포인트를 띄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트리톤 서버와도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고 트리톤 서버에서의 뉴런 모델 서빙 방법 및 꿀팁을 하이퍼 커넥터 김선훈께서 자세히 설명하니 꼭 경청해 주세요. 성능 최적화 꿀팁으로 제 세션을 마무리하고 하이퍼 커넥트 선우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레이턴시, 스루풋 중 어느 지표가 더 중요한지 판단하고 더 중요한 지표에 적합한 기법을 사용하세요. 처리량이 중요하다면 뉴런 배칭과 동적 배칭을 사용하고 레이턴시가 우선이라면 뉴런 코어 파이프라인으로 모델을 컴파일하고 배치 크기를 1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로드맵과 이슈가 GitHub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코드에 이상이 없는데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디버깅을 수행하기 이전에 로드맵을 먼저 보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 4.2 이상 버전에서 난 이슈가 있었는데 이는 뉴런 SDK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화면의 변수들을 조정해서 뉴런 퍼프로 충분한 벤치마킹을 수행해보세요. 직관적인 API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커넥트의 ML 플랫폼 팀에서 일하고 있는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김선우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하이퍼커넥트에서 AWS 인퍼런시아를 활용하여 얻은 성과와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하이퍼커넥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설립된 글로벌 영상기술 기업으로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 실력과 경험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하이퍼커넥트는 자체 기술력을 중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이퍼커넥트의 기술력이 집약된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글로벌 영상 메신저인 아자르와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인 하쿠나 라이브가 있습니다. 하이퍼커넥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 기업입니다. 2021년에는 세계 최대 소셜 디스커버리 앱 틴더를 운영하는 매치그룹과의 연합을 발표하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커넥트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다수의 국제학회에서 최근 4년간 12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AI 기술 자산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다음은 하이퍼커넥트의 AI 프로젝트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컨텐트 모더레이션, 레커먼데이션,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된 논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퍼커넥트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기반으로 수십 개의 모델들을 프로덕트에 적용하였으며 대부분의 모델을 GPU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늘어가는 GPU 모델의 수는 비용의 부담을 크게 안겨주었고 저희는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중 가장 큰 성과를 얻었던 AWS 인퍼런시아 도입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WS 인퍼런시아는 앞서 소개된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지원합니다. 하이퍼커넥트 내 대부분의 GPU 모델들도 지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그중 약 60%에 대해 마이그레이션 완료하였습니다. 하이퍼커넥트에는 주기적으로 학습 및 배포되는 파이프라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에서 배포되는 모델들도 인퍼런시아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했습니다. AWS 뉴런 SDK를 통한 모델 컴파일이 매우 쉽기 때문에 저희는 이 컴파일 과정을 파이프라인에 쉽게 연동할 수 있었습니다. AWS 인퍼런시아 칩을 탑재한 인프1 인스턴스는 모델 추론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요금이 저렴합니다. 저희는 많은 모델들을 이 인스턴스에서 운영 중이며 모델에 따라서 최대 90%대까지의 비용 절감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GPU 모델을 AWS 인퍼런시아용 모델로 마이그레이션한 후 비용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GPU 모델 서빙 비용을 100%로 가정했을 때 AWS 인퍼런시아용 모델 서빙 시의 비용 절감률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비용 절감률이 다를 수 있으며 하이퍼커넥트의 경우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약 92%의 비용 절감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실제 하이퍼커넥트의 AWS 인퍼런시아 마이그레이션 과정과 약간의 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퍼커넥트가 AWS 인퍼런시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AI 플라이휠 오버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한 후 GPU 모델을 학습합니다. 학습된 GPU 모델은 모델 설정 파일과 함께 배포 파이프라인을 거쳐 트리톤 인퍼런스 서버를 통해 서빙됩니다. 배포된 모델 서버는 추론 결과를 서비스 데이터로 남기고 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다시 학습 데이터로 가공됩니다. 트리톤 인퍼런스 서버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트리톤 인퍼런스 서버는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모델 서빙 및 운영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양한 ML 프레임워크,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하이퍼커넥트의 모든 모델은 트리톤 인퍼런스 서버를 통해 서빙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하이퍼커넥트 AI 플라이휠에는 기존의 프로세스에 뉴런 모델 컴파일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는 뉴런 모델을 트리톤 인퍼런스 서버를 통해 서빙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처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GPU 모델을 서빙할 때와의 차이점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델 컴파일 및 배포 과정에서 모델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공식 문서에서 제공하는 최적화 기법과 함께 시도해 보시면 좋은 방법들입니다. 이 그림은 모델을 트리톤 인퍼런스 서버를 통해 서빙할 때 필요한 파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GPU 모델과 뉴런 모델을 서빙할 때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그림처럼 트리톤 인퍼런스 서버를 통해 모델을 서빙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델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두 번째는 모델 설정을 위한 config.pbtxt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미터와 설정 파일을 실제로 로드하고 추론하는 코드인 모델.py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GPU 모델과 뉴런 모델을 서빙할 때의 설정 방법이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모델을 서빙할 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GPU 모델입니다. config.pbtxt에서는 인스턴스 그룹의 kind를 kind GPU로 설정합니다. count의 경우 1로 설정하였는데 저희는 트리톤 인퍼런스 서버 하나당 GPU를 하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델.py는 트리톤 파이썬 모델이라는 클래스와 그 내부의 initialize, execute, finalize 메소드로 구성이 됩니다. initialize 메소드에서 GPU 모델을 로드합니다. 다른 메소드는 GPU 모델과 뉴런 모델의 경우에서 서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런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컴파일된 뉴런 모델 파라미터 파일만 있으면 트리톤 인퍼런스 서버 측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통해 두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파일들의 내용이 GPU 모델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onfig.pbtxt 파일에서는 인스턴스 그룹의 kind를 kind GPU 대신 kind 모델로 설정합니다. count는 기본적으로 1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리톤 인퍼런스 서버 인스턴스에서 활용할 뉴런 코어의 범위를 나타내는 뉴런 코어 스타트 인덱스와 뉴런 코어 엔드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이 값은 사용할 뉴런 코어 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뉴런 코어가 총 4개인 inf1.2x라지 인스턴스를 사용하신다면 0에서 3 사이의 값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num thread per core는 뉴런 코어당 스레드 수를 나타냅니다. 이 값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로 설정합니다. 이 값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model.py입니다. 먼저 1번 박스는 config.pbtx 파일에 작성한 모델의 config를 로드하는 부분입니다. 트리톤 인퍼런스 서버의 인스턴스 인덱스와 앞서 설정한 파라미터 등을 변수에 할당합니다. 이 값들은 트리톤 각 인스턴스의 뉴런 코어를 적절히 분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번 박스의 코드는 앞서 로드한 설정 값들을 이용하여 트리톤 인스턴스에서 어떤 뉴런 코어를 쓸 것인지와 총 몇 개의 스레드를 사용할지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3번 박스에서는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모델을 로드하고 스레드 수를 지정합니다. 사실 저희는 기본적인 방법만을 사용해도 비용을 7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로 모델의 성능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식 문서에서 제안하는 최적화 기법들을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방법들 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으며 그 결과 처리량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방법들 중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스턴스 그룹 카운트 조절 방법입니다. 먼저 config.pbtxt에서는 인스턴스 그룹의 카운트를 적절히 지정합니다. 뉴런 코어 수를 코드에서 로드하는 모델의 수로 나눈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사용하는 inf1.2x라지는 뉴런 코어가 4개이고 코드에서는 모델을 하나만 로드하므로 4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스레드 관련 파라미터와 코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거합니다. 모델을 로드할 땐 데이터 패럴렐을 사용하지 않고 로드하시면 됩니다. 저희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여 모델에 따라서는 최대 33%까지도 처리량이 개선되었습니다. 데이터 패럴렐을 적용하였을 때의 성능과 비교하여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컴파일 타임 배치 사이즈의 중요성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다이나믹 배칭을 이용하면 임의 배치 사이즈 입력에 대해서도 모델 추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모델 컴파일 할 때의 배치 사이즈를 항상 1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이나믹 배칭을 사용하더라도
컴파일 타임 배치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다양한 배치 사이즈로 컴파일된 모델에 대하여 다양한 추론 쌓인 배치 사이즈 입력에서의 처리량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실험은 데이터 패럴렐을 이용하여 모델을 뉴런 코어 4개에 로드한 후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X축에 있는 각 테스트 배치 사이즈마다 가장 높은 처리량을 기록하는 컴파일 타임 배치 사이즈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컴파일 타임 배치 사이즈와 추론 타임 배치 사이즈의 조합에 따라 처리량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나믹 배칭을 이용하더라도 모델이 실제로 추론 시 받을 입력의 배치 사이즈에 따라 최적의 컴파일 타임 배치 사이즈를 찾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발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WS 뉴런 SDK에서 컴파일을 지원하는 모델이라면 GPU에서 AWS 인퍼런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톤 인퍼런스 서버를 이용한 뉴런 모델 서빙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문서에서 제공하는 방법들과 함께 제가 소개해 드린 방법으로 모델의 최적화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퍼커넥트 고객 사례를 통해 AWS 인퍼런시아가 여러분께 더욱 친숙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화면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후 진행되는 세션 이외에도 AI/ML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AWS 스캡 리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I/ML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